우리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채미가 한번 살펴봅시다. 채미가 자, 갈래 자체는 가사라고 줬어. 가사라면 가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라고 했지? 사음보 연속체다. 사음보 연속체. 사음보로 이루어진 하나하나의 행위 쭉 연속되어서 나온다고 해서 사음보 연속체라 한다고 했어.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내용. 자, 내용 바로 봅시다. 방초 우거진 시냇가에 몇 간 초가 지어두고. 방초 우거진 시냇가.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쫙 우거진 시냇가에 초가집을 이렇게 쭉 시냇가가 있고 풀이 이렇게 막 하고 우거져 있어. 풀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뭘 짓는다? 초가집을. 여기 초가집을. 집이다. 그냥 집이라 해. 그냥 집인 걸로 했잖아. 초가집을 이렇게 지어두고. 그러면은 딱 봐도 지금 여기 공간이 어때? 공간적 배경 자체가 어떻다? 아주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골 공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유로운 시골 공간이다. 아침 저녁 듣는 소리는 새 울음뿐이로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듣는 소리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새 울음소리. 청각적 심상 사용해. 청각적 심상. 자,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가지고 그럼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 같냐? 이거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 고요함, 평화로움.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한 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요런 시골 공간에 새 한 마리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울면서 다니는 거. 요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했을 거야. 자, 그 와중에 시경, 서경 기대어 누워 살인문을 닫았으니. 시경 그리고 서경. 시경이 뭐야? 시경. 서경은 또 뭐고? 어렵지. 시경이라고 하면 옛날 언제지? 중국 고대 시대 노래나 시를 모아놓은 책을 이야기하고, 서경은 뭐냐고 하면은 유교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은 노래나 시 그리고 유교 경전 뭘 가까이 하고 있는 거야? 학문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학문을 가까이는 선비의 모습이 드러난다. 학문을 가까이 하는 선비의 모습. 왜? 자, 이런 책에다가 이렇게 되게 기대어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이야? 책장에 이만큼 쌓여있는 책장에 기대어 누워있을 정도로 나는 뭐랑 친하다? 얘네랑 그만큼 친하다. 얘네랑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학문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그 와중에 이대로 어떻게 했어? 문을 닫아버렸어. 살인문을 닫아버렸어. 월음이의 속세와의 단절을 선언한다. 속세와 단절한다. 나는 권력 싸움 하기도 싫고 뭘 하기도 싫은 거야? 돈 가지고 티격태격 하기도 싫고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여기까지 한 걸로 화자는 자연 속에 숨어 산다는 소리야.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자연에서의 풍류를 즐기고 한가로움을 즐기면서 또한
속세를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겠네. 화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어봅시다. 산과 시내 새로운데 구름 안개만 잡혀있다. 자, 산 그리고 시내 이런 게 새로운데 그 와중에 구름 안개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구름 딱 걸려있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거야.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 자, 늘어진 푸른 솔은 늙을 줄을 모르거든. 자, 푸른 소나무지. 푸른 소나무야. 그럼 이 푸른 소나무는 소나무라는 게 우리가 소나무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 상록수지. 항상 사계절 내내 푸른 그런 나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푸른 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 영원성.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성 또는 불변성을 드러내주는 소재야. 그럼 뭐랑 대체 어떤 게 변하지 않는데? 실수. 이 소나무가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이런 영원성이나 불변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소나무고, 얘는 늙을 줄을 몰라. 그리고 가늘게 시냇물은 주야를 흘러간다. 밤낮으로 시냇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담쟁이 풀 깊은 곳에 찾을 이가 뉘 있으며 비바람 부는 세상에 명성은 내 몰라.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자, 얘는 계속해서 담쟁이 풀 깊은 곳, 이 풀 자연 속에서 찾은 사람도 없이 은거하고 있어. 숨어 살고 있어. 그 와중에 비바람 부는 세상은 알 바 없고, 내 알 바 없고, 그 와중에 명성도 나는 몰라. 비바람 부는 세상 내 알 바 아니야. 명성도 내 알 바 아니야. 그럼 비바람 부는 세상. 비바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시어로 사용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어, 이제 고난, 역경 그런 데 들어가는 시어로 사용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맥락이야. 어떤 거? 속세. 그럼 얘는 속세를 의미하는 되겠고, 그 와중에 명성은 말 그대로 뭔가야? 명성인 거야. 말 그대로 명성인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 거야? 지향하는 삶의 모습? 얘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야? 나는 자연의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분에 안주하고 내 분수에 맞게 안주하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을 즐기도록 하겠다. 내 분수에 맞게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오는 그 만족감을 즐기도록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부귀 영화 명성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속세 떠서 알아서 나는 자연 속에 숨어 살면서 내 알바 없는 것들 다 저기 치우고 나는 그냥 조용히 자연 속에 묻혀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됐니? 맨날 영상 강의 찍을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거 지우는 게 제일이야. 이거 지우는 게. 여기서 어떻게 수업하시나 몰라 이거. 야, 이러다 어깨 넓어 지겠어. 이것만 해도 지친다. 야. 이거 내가 운동을 하다 해야지 이거. 됐어. 자, 다음 연 넘어가 봐.
화창한 바람 건듯 불어. 건듯 잠깐이라고 얘기지. 잠깐 건듯은 잠깐이야. 화창한 바람 건듯 불어서 산중에 봄이 들이야. 봄이 왔네. 계절적 배경으로 봄이 제시되네. 그 와중에 온갖 꽃이 가득 피고 나비들이 너무 넓적해. 꽃이 막 피고 나비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 분위기가 어때? 생동감이 굉장히 넘친다. 생동감 넘치는 봄의 풍경을 묘사했다라는 진술이 적절하겠지. 그 다음에 경치가 무궁하여 눈앞에 멀어지니. 이 경치가 너무나도 웅장해. 그래, 내 눈앞에 쫙 펼쳐지고 있어. 그거는 내가 이제 허다히 듣는 소리, 반가이 보는 빛. 내가 매번 듣는 소리이자 항상 반갑게 보는 그런 풍경이야. 반갑게 보는 그런 풍경. 그 풍경은 이른들 다 이르며 뒤라서 그러느니. 이른들 다 이르며. 뒤라서 그러네. 무슨 소리야? 도저히 말로 할 수가 없고, 도저히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려낼 수 없다.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려낼 수도 없다.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을 드러내고 있고,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흥취를 표출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그려내리. 누구도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림도 그려낼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필요가 없어. 그럼 뭐야? 설의법이다. 자, 계속 봅시다. 길고 긴 골짜기에 굴레 벗은 몸이 돼요. 굴레 벗은 몸. 세상이 날 올가매고 있던, 세상이 날 올가매고 있던 이런 세상의 굴레를 벗어내.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사람이다? 더 이상 어떤 사람?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꽃핀 아침 가을 저녁 마음껏 논일다가 붉은 벼랑 구름 속에 이슬 맞고 자란 꽃을 일없이 논일면서 아침 저녁 사랑하다가 아침이고 달이 앞꽃 펴있는 아침, 그리고 달뜬 저녁, 그냥 내 놀이터야. 여기 가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붉은 벼랑 구름 속에 이슬 맞고 자란 꽃을 일없이 논이면서 아침 저녁 사랑한다. 여기 그 절벽 끝에 이렇게 이쁜 꽃이 하나 피어있네. 너 참 이쁘다 하면서 왔다 갔다 놀다가, 그러고 붉은 채소를 잊게 삶아 아침 저녁 요기하는. 자, 그 전까지 사랑하다가 이 부분 처음부터 거기 부분부터야. 꽃핀 아침 달 그 부분부터야. 이 부분 뭐야? 자연을 즐기며.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다. 자, 이런 거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지. 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붉은 채소를 익게 삶아 아침 저녁 요기하니 그냥 빨간 붉은 채소 그냥 붉은 채소 하나를 그냥 푹 삶아서 익힌 다음에 내 밥은 그냥 그거야. 내 밥은 그냥 그거야. 그거 먹어.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어때? 노순 같은 맛이구나. 팔진미, 산해진미, 세상 어떤 맛있는 음식도 아랑곳하겠는가? 걔네도 뭐야? 내 알바 아니야. 왜? 지금 이 정도로도 나에겐 너무 충분하거든. 노수는 거기 뒤에 나와 있지. 농어회라든지 나물국 이런 뜻이라. 자, 그럼 여기까지 붉은 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랑곳하겠는가 거기까지 요 부분. 일단 아까 나온 대로 얘도 대답이 필요 없지. 서리법이야. 그 다음에 붉은 채소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붉은 채소라든지 이런 게 노순 같은 맛이니까 팔진미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얘는 지금 소박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욕심 없이 사는 욕심이라든지 속세에 대한 미련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런 거 아까 사자성어는 뭐라 그랬어? 안분지족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내 삶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사례 증미를 갖고 와도 난 이거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필요한데? 이거거든. 내 지금 요 삶에 대한 어떤 거 자부심. 이러한 삶에 대한 자부심까지 드러나는 게 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 지우기 시간. 나 정말 싫다 지우기가. 우와. 지우는 거는 굳이 네가 다 볼 필요는 없어. 물론 내가 쓸데없는 고생하고 있는 모습 계속 보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데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근데 웬만하면 스킵하거나 아니면 그냥 쭉 빨리 감기로 넘기든지. 아마 이거 배속으로 듣고 있을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빨리 봐야지. 시험 이제 몇 주 남았니? 며칠 남았니? 한 일주일 남았겠지? 한 그쯤 남은 걸로 기억을 해. 자, 아무튼 계속 봅시다. 자, 부귀를 다 잊으니 평생에 할 일 없어. 부귀를 다 잊었어. 부귀, 영화 다 잊어버렸어. 그럼 뭐야? 얘 지금 역시나 속세에 대한 그런 욕망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야. 속세에 대한 욕망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청려장을 손에 들고 돌길에 서서 성이니 버들에 바람 불고 솔잣나무 달 비칠 때 버들 솔에 이렇게 바람이 싹 불고 소나무 잣나무에 달빛이 쫙 비추어 내려와. 지금 계속 자연 풍경 묘사하고 있어. 그래서 마음속이 담담하니 해마도 간대었다. 자, 마음속이 담담해. 마음이 담담해. 그래서 해마도 관대했어. 이 해마는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 바다 생물 중에서 막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 이거 몰라. 아무튼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 얘가 아니라 나쁜 해자에 말 맞자 써가지고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그런 생각, 나쁜 기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마음이 담담해서 해마가 하나도 없어. 세속적 욕망을 버리다 보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다 보니까 내 번뇌라든지 욕심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연비 언약을 때때로 살펴보니, 야, 연비 어약. 자, 연비 어약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밑에 있지? 솔개가 날아가고 물고기가 뛰어논다. 아, 그럼 이거 솔개가 날아가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거 그냥 뭐야? 그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인 거야. 자연의 이치. 그럼 얘는 지금 자연의 이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지. 그 자연의 이치를 살펴보고 있어. 그냥 뭔가 그냥 걔네는 할 일을 하는 거야. 솔개가 날아가, 그다음 물고기는 헤엄쳐. 그냥 자기들 할 일 하는 거야.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정해진 대로, 그냥 자기들이 정해진 대로. 그냥 자연의 이치인 거지. 각자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주어진 삶에서 그냥 알아서 잘 살아가는 거. 이걸 살펴보니까 가을달 봄바람이 갈수록 흥이로다. 얘를 살펴보니까 점점 더 흥이 나기 시작하네. 흥이 나기 시작해. 그럼 이 점점 더 흥이 난다는 소리는 자연의 이치에서 내가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오는 이 흥이 있다는 거를 들었는데 뭐뭐로다 요거는 우리가 영탄적 어조 또는 영탄적 어미, 통틀어서 영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흥이로다 뭐뭐로다 이런 거 뭐 무협이라든지 사극 이런 데서 많이 봤지, 그치? 요 얘기. 자, 마지막 연입니다. 단사표음을 먹으나 못 먹으나. 단사표음 그 밑에 있지?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물. 아주 소박한 생활이야. 단사표음. 소박한 생활을 하다가 영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소박한 생활 또는 뭐 소박한 음식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런 거가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굉장히 어떻다? 안빈 낙도 또는 아까 얘기한 안분지족. 안빈 낙도는 무슨 소리냐면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안주하고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야. 안빈 낙도, 안분지족 이런 의미를 할 수도 있지. 이거를 먹으나 먹으면 못 먹으나 또는 겨울 갓옷, 털옷을 얘기해. 털옷. 그 다음에 여름 갈옷, 갈옷은 얇은 옷을 얘기해. 입으나 못 먹으나. 단사표음 그리고 갓옷 우리가 얘네들을 통틀어서 의식주라고 얘기했지. 의식주. 얘는 지금 이게 있으나 마나야. 있으나 마나. 그러면은 얘네는 이게 다 뭐야? 물질적인 것들이지. 물질적인 요소에 전혀 연연하지 않겠다. 요 얘기야. 물질적 요소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안빈 낙도하겠다. 안분지족하겠다. 그게 마지막 행에 나오지. 빛없는 청풍명월과 백년해로 하리라. 빛없는 청풍명월과 백년해로 하리라. 빛없는 청풍명월과 같은 애들은 맑은 바람, 밝은 달 이런 애들이지. 그치?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자연이다라고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쌤이 특강에서 얘기했어. 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하지. 대유법. 참고만 해놔도 돼. 대유법. 그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비유하는 거.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렇지? 아무튼 청풍명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 얘는 지금 빚도 필요 없어. 빚이 없어. 돈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돈이 없어서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청풍명월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얘랑 100년 해로 그냥 평생 살아먹겠다. 평생 붙어 먹어서 살겠다. 우리겠지. 자, 그러면은 이 자연은 어떻게 하겠다? 평생의 거수를 쌓겠다. 평생의 거수를 쌓겠다. 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채미가 마무리할 수 있고 계속해서 다른 작품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